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전자 CTO 부문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강화학습 연구를 하고 있는 이진우 선임입니다. 저는 오늘 건조기 성능 개선 과제를 하면서 어떻게 강화학습을 건조기 학습에 적용시켰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현재 양산 중인 저희 LG 건조기는 매우 훌륭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건조기를 돌리게 되면은 처음에 대략적인 세탁물의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적합한 RPM으로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일한 RPM으로 내부 드럼을 회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세탁물이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는 세탁물이 공중에 잘 뜨는 움직임을 보이나 좀 세탁물이 젖어 있는 건조 초기에는 이렇게 드럼의 벽에 붙어서 회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세탁물이 공중에 좀 잘 떠야 건조기 내부에서 순환하는 그런 뜨거운 공기가 잘 부딪혀가지고 건조가 잘 되는데, 만약에 세탁물이 바닥을 구르거나 벽에 붙어서 회전하게 되면은 좀 건조 효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조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세탁물을 항상 공중에 이상적으로 띄우도록 RPM을 가변적으로 제어하는 로직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물이 공중에 잘 떠 있는 경우에는 RPM을 유지를 하고, 바닥을 구르는 경우에는 RPM을 증가시키고, 벽에 붙어서 회전하는 경우에는 RPM을 감소시키는 등 건조기 내부의 세탁물의 모션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RPM을 제어하는 로직이 필요했고요. 저희는 이러한 로직을 얻기 위해서 로봇 제어에 주로 사용되는 강화학습을 적용하였습니다. 강화학습을 정의해 보자면요, 연속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연속적인 판단을 하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모델링한 것을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 줄여서 MDP라고 얘기합니다. MDP의 구성 요소로는 스테이트와 액션, 리워드, 그리고 환경의 다이나믹스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근데 스테이트와 액션, 리워드 사이의 관계는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환경과 연속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에이전트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스테이트를 관측한 다음에 그거에 적합한 액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환경은 그 액션에 대한 응답으로 환경이 갖고 있는 다이나믹스에 따라 리워드와 새로운 스테이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MDP는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제 마르코프 프로퍼티란 스테이트는 과거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스테이트는 오직 현재의 스테이트에만 의존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앞에 정의했던 MDP를 사용하여 강화학습을 다시 정의해 보자면은, 강화학습이란 MDP에서 연속적인 액션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리워드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수식이 나와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이 수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기대값의 밑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보면은 이 스테이트와 액션 시퀀스의 확률 분포를 확률의 베이즈 정리와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사용하여 정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정리된 식을 사용하여 강화학습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자면, 강화학습이란 리워드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이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조건부 확률을 저희는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인공신경망을 통해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워드의 합을 최대화하는 폴리시를 찾기 위해서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위해서 그레디언트 연산자를 취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 식을 한번 살펴보자면, 강화학습을 할 때 일어나는 폴리시의 변화는 어떠한 액션을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리워드의 합의 크기에 따라 그 액션의 선택한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폴리시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 밑에 해당하는 부분, 스테이트와 액션 시퀀스의 확률은 오직 현재 폴리시에만 앞에 장표에서 봤던 것처럼 현재 폴리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매번 새로운 폴리시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는 지도학습과 다르게 강화학습은 매우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적은 샘플로도 학습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샘플 이피션시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샘플 이피션시가 높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거의 대부분 액터 크리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액터란 폴리시를 의미하고요. 앞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리고 크리틱은 폴리시에 따라서 액션을 선택할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리워드의 합의 기대값을 예측하는 함수가 되고요. 그러면 액터와 크리틱을 사용했을 때, 동시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강화학습 업데이트를 위해서 리워드의 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리워드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일일이 액션을 선택해보고 일일이 리워드를 구한 다음에 계산할 필요가 없이 액션을 한번 선택한 다음에 이제 크리틱을 통해서 앞으로 리워드 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므로 액션을 한번 선택하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액션을 한번 선택하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같은 샘플을 얻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모델 업데이트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샘플 이피션시 RL이라고 해서 이것은 액터 업데이트에 비해서 크리틱 업데이트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사실에서 착안한 건데요. 폴리시를 한번 업데이트할 때 크리틱을 여러 번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런 인공신경망에 좀 여러 가지 딥러닝과 관련된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샘플 이피션시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훨씬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고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건조기에 강화학습을 적용할 때 액터 크리틱 기반의 알고리즘과 최근의 샘플 이피션트 RL 기법들을 적용하여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매우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어 문제에서는 지도학습보다 강화학습이 훨씬 선호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둘을 비교해 보자면은, 강화학습은 리워드 기반으로 학습이 되고 지도학습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과 같은 경우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인공신경망인 폴리시가 직접 탐색한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지도학습과 같은 경우는 최적의 폴리시로 구성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도학습을 실제 문제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최적의 폴리시의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현실의 문제에서는 최적의 폴리시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조기의 예만 들어봐도 이제 내부 세탁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RPM을 낮춰야 하는지 높아야 하는지 정도는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 RPM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수치만큼 변화시켜야 되는지는 매우 판단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또한 지도학습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지도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오직 최적의 폴리시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말인즉 데이터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속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제어 문제 특성상 작은 오차여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계속 누적이 되면 큰 오차가 되고, 이렇게 오차가 커지면은 학습을 시켰던 데이터 분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보정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다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 줘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에서는 리워드를 사용하는 강화학습이 결국에는 지도학습에 비해 더 단순하고 효과적이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건조기에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름은 알랭으로 지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모델을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여러 요소들을 가져와서 그냥 코드 짜듯이 구현해야 한다는 철학을 나타내기 위해
RL과 랭귀지의 합성어로 이름을 지었고요. 또한 저희가 기본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사용한 게 작스와 플렉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부분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토치나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좀 많이 익숙할 텐데 어찌 보면 생소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죠. 근데 저희가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앞에 액터 크리틱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액터 크리틱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액션을 선택하고 다음 액션을 선택하는 사이에 모델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샘플 이피션트 RL 같은 경우는 액션과 액션 사이에 여러 번 모델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제어 문제에서 액션 사이의 주기는 어느 정도까지 작아질 수 있냐면은 한 대략 0.05초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학습 속도가 필요했고 토치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딥러닝 프레임워크로서 잭스와 플렉스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실험실 환경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GPU 가속을 온전히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강화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부분과 또 학습 성능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학습을 담당하는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것은 에이전트 레이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로는 먼저 MLP나 LSTM과 같은 뼈대가 되는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벡터 크리틱 구조에 사용되는 리플레이 버퍼, 또 벡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리트 폴리시나 가우시안 폴리시, 그리고 크리틱으로서 사용되는 Q 펑션이나 Q 펑션의 앙상블, 밸류 펑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강화학습 알고리즘 부분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사용이 되는데 이 에이전트의 알고리즘으로는 온라인 알고리즘으로 SAC나 WDQN, 오프라인으로는 CQL과 IQL, 또 현재 작업하는 중인데 이제 메타 RL 알고리즘으로서 펄과 스맥을 지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건조기 강화학습입니다. 이제 건조기 강화학습을 하는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는 김나지움을 기반으로 한 PC와 건조기가 상호작용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구축한 알랭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버에서 동작하는 모델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먼저 액터가 건조기의 스테이트를 관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적합한 액션을 추론하게 되고요. 액션을 건조기에 전달하게 되면 건조기는 리워드와 새로운 스테이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얻은 스테이트와 액션, 리워드, 새로운 스테이트는 서버에 있는 리플레이 버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이제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로부터 배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모델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한 후에 이제 폴리시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만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최적의 폴리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슬라이드에서 액션은 뭐고 그럼 스테이트는 뭐고 리워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액션은 건조기에 드럼이 돌아가는 RPM, 스테이트는 건조기의 센서 데이터 그대로 사용하는 거, 리워드 같은 경우는 건조 시간의 역수. 이렇게 하면은 건조 시간이 줄어들수록 리워드가 커지기 때문에 건조 시간이 단축되도록 폴리시가 학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왜냐하면 건조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조기를 한번 돌려야 되는데 건조기를 한번 돌리는데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안 그래도 강화학습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1시간 반마다 리워드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학습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학습을 가능한 수준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러한 환경 디자인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뭔가 폰트가 다 깨졌는데
일단 최종적으로는 액션의 탐색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건조기가 돌아가는 드럼 RPM의 절대값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RPM으로부터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지 상대적인 값을 사용해서 조금이나마 탐색 영역을 줄였고, 또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건조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센서 데이터를 전처리한 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같은 경우 1시간 반에 하나씩 들어오는 리워드를 훨씬 더 밀도 있게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세탁물이 공중에 잘 뜰수록 건조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워드를 공중에 잘 뜨는지 나타내는 점수를 하게 되면은 건조기가 돌아가는 내내 계속 리워드가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이 초안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일단 센서 데이터만으로 내부 세탁물이 공중에 잘 뜨는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센서 데이터 예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건조기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보면은 그냥 이 데이터만 보고서도 뭐가 좋고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소프트웨어로는 인공지능 연구자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로부터 뭐가 나은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 데이터로부터 리워드 모델을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수작업으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건조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제어 문제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하려고 할 때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리워드 모델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학습 기반으로 찾을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건조기에 세탁물을 넣고 RPM을 250부터 450까지 일시씩 증가시키면서 건조기의 센서 데이터와 그때 해당되는 세탁물의 거동을 영상을 찍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이 영상을 보면서 얘가 잘 떴는지 아닌지를 레이블링하여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셋에서 센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또 출력으로는 사람이 레이블링한 결과를 출력하는 인공신경망을 학습하게 되면은 내부 세탁물이 잘 뜬 경우에는 1이 나오고 1에 가깝게 나오고 잘 뜨지 못한 경우에는 0에 가까운 그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리워드 모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무게와 재질이 다양하게 구성된 세탁물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에 방식으로 설계된 보상함수의 경우 다 잘 되는데 이상하게 수건으로만 구성된 세탁물에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건조기 내부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은 좋은 모션과 아닌 모션 경계에서 리워드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RPM을 완만하게 변화시켰고 실제로 봤을 때 모션도 완만하게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워드도 이제 완만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거대 언어 모델 학습에 사용돼서 유명해진 프리퍼런스 기반의 리워드 모델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데이터 쌍을 놓고 선호도를 레이블링한 다음에 학습시킨 결과 수건에서도 학습이 잘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액터크리틱 기반의 SAC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그리고 최근에 샘플 이피션트 RL 기법을 적용한 결과 건조기를 2번 동작시켰을 때 강화학습이 완료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리워드 모델 학습에 필요한 건조기 1회 동작까지 포함하면은 총 3회 만에 학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3회 동작은 하루 안에 저희 근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수치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게와 재질이 다양한 세탁물 구성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모두 강화학습이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세탁물 구성에 대해서 양산 제어 로직과 비교를 했습니다.
초기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고 동일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분을 제거했는지 측정을 했고요. 그 결과 양산 제어 대비 평균적으로 2% 정도 개선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2%라는 숫자가 어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양산되어 나가는 제품인 만큼, 그리고 또 양산 제어 방식도 충분히 많은 실험을 거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이 양산 제어보다 항상 수분을 더 많이 제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행했던 건조기 성능 개선 과제의 기술적인 의의는요, 최근에 나온 샘플 이피션트 RL 기법을 적용하고, 또한 리워드를 훨씬 더 밀도 있게 만들기 위해 학습 기반의 보상함수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영상과 센서 기반의 보상함수 학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센서 데이터만으로도 내부 세탁물의 거동 상태를 파악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로 샘플 이피션시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건조기에 강화학습 적용하는 것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가전 제어에서도 프리퍼런스 기반의 리워드 모델을 사용해 보았고요. 그 가능성 또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